네, 계속해서 2016년 4회차 적용 기사 기출문제 다섯 번째 과목 적용 시공 구조학 할 차례죠. 81번 보겠습니다. 건설 기계 경비 산정에 있어서 기계 선료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 선료라고 하는 것은 건축 공상비에 적산해서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관리비, 상각비, 정비비, 뭐 현장 수리비, 뭐 이런 관리비들을 다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구를 사용하는데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 손료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뭐 기름값, 뭐 이런 것들, 정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되겠고요. 관리비, 정비비, 감가 상각비 포함되고,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손료가 아니라 뭐 이게 볼트 너트 해가지고 쓰고 없애버리는 뭐 그런 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볼트 너트도 모수량이 많으면은 자재비로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 소모품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그런 거 띄우고 뭐 줄 긋고 뭐 이럴 때 들어가는 그런 소모품비,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82번 평판 측량을 실시한 결과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점 B의 표고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평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거리를 재가지고 거기에 평판 위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수평으로 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응용해서 측량하는 높이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측량을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시면 이게 문제 있는 그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점이 HA가 되겠고요. 알고 있는 점, 알고자 하는 높이가 BH,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되겠죠. 기구의 높이, 산발의 높이가 I가 되겠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데이드, 이게 엘리데이드죠. 엘리데이드의 눈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는 이제 기구가 있는 위치, B는 알고자 하는 높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D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거리죠. HA와 HB의 거리가 되겠고, S라고 하는 것은 B 지점과 엘리데이드의 측량값이 여기 C가 되겠죠. 요 거리가 이제 S가 되겠죠. S. 그리고 이 거리를 H라고 했을 때, H라고 하면은 H는 기구의 높이로부터 엘리데이드의 측량값과의 차이, 기구의 높이로부터 측량값과의 차이가 H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HB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그것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HA, 여기가 HA죠. HA 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HA 플러스 I 플러스 하면 여기가 되죠. 플러스 H를 더하고 거기서 S를 빼준다. 이것이 소문자 S가 통상 H로 쓰는데 저기는 S로 되어 있으니까 S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 값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서 표시를 해보면은 N은 12.5다. N이 여기에 12.5가 되겠고요. D는 50. D는 50이 되겠고, S가 1.5가 되는 것이고, I가 1.10. 너무 차이가 지죠.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HA가 26.85, 26.8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데 H만 모르죠. 그래서 H를 구하는 것은 이 평판 측량의 엘리데이드의 그 시준점, 눈금의 그 차이를 해서 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H 대 D. 그러니까 H 요거 대 D, 이 길이는 여기서 삼각형에서 이걸 보면은 H 대 D는 N 대 100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엘리데이드의 측량값의 그 높이를 이제 100으로 뒀기 때문에, 최대치를 100으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H는 H 대 D는 50,
N 12.5 대 100이다. H는 얼마가 나오죠? 6.25. 뭐 요거 더 하면 되죠. HA 26.85 플러스 I는 1.1, 그 다음에 H 6.25, S값 1.5 더하면 32.7 미터가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요걸 H라고 놨을 때 이 HB를 구하는 공식은 알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LED의 눈금을 100으로 놔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해서 이 H를 구한다. 자, 이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평판 측량을 응용해서 높이를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표토 모으기 및 활용에 관한 표준 시방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표준 시방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채집 대상 표토의 토양 산도가 5.6에서 7.4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표준 시방서에는 6.0에서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도 보시면은 보관을 위한 가적치 최적 두께는 2.5를 기준으로 하며 되는데 1.5를 기준으로 하고요. 최대 5.0m가 아니라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번은 1번하고 2번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모두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에 표토 모으기 및 활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공사 중 잔디 붙임의 줄대 작업 시 표준 간격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 줄대 간격 제가 이거 찾느라고 했었는데 그 시방서에도 없고 조경설계 기준에도 없고 어디 있냐면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경 품셈 파트에 보면은 그 잔디 붙임이라는 데에 줄 때는 10에서 30cm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cm가 답이 되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1에서 10에서 30 정도 알아두시면 좋죠. 일반 콘크리트 비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냐면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있습니다. 이제 건축 내용까지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을 보면은 4번에 있는 이제 믹서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믹서 안에서 재료를 투입한 후 비비기 시각은 가경식 믹서의 경우 3분이 아니라 2분 이상을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비비기 시간은 믹서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일 때는 1분 이상, 가경식 믹서일 때는 2분 이상으로 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강제식 믹서, 가경식 믹서가 어떤 건지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강제식은 1분, 가경식은 2분. 이것도 외우기 귀찮으면 그냥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것들은 뭐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까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죠. 예.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수평거리 측량에서 줄자의 신축으로 생기는 오차. 우리가 오차의 종류로는 정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오차, 그 다음에 과대오차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정오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 항상 같은 값,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가 정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줄자가 늘어났거나 줄어들었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오차를 보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정오차가 되는 것이고요. 부정오차는 우연오차랑 같은 것이고 이제 과대오차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착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 버킨 용량이 2.0 루베인 100호로 15톤 덤프트럭에 토사를 적재하여 운반하고자 한다.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트럭에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총 소요 토사를 넣는 양은 15톤입니다. 15톤을 다 넣는데 백호가 얼마나 몇 분을 왔다 갔다 해야지 다 넣느냐. 이거 보면은 먼저 백호를 보면은 시간당 작업량 해가지고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것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분으로 환산을 해서 15톤을 듣는데, 그러면 분당 작업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15톤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15톤을 그걸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공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기계시공 중에 백호의 공식을 보면 시간당 작업량을 Q로 했을 때 CM은 시간당 작업량은 이제 1시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1회 사이클 시간 분의 3600 곱하기 Q 버킷 용량이죠. K는 버킷 개수, F는 토량 환산 개수, 작업 효율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하면 나와 있죠. 거기 1회 사이클 시간 25초 25 곱하기 3600 곱하기 Q 버킷 용량이 2.0이라고 했습니다. 2.0 곱하기 버킷 개수가 0.7 곱하기 버킷 개수 곱하기 토량 환산 개수는 여기에 보이는 토량 변화율을 해야 되는데 1.4로 돼 있죠. 그것을 1.4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L 값이죠. 흐트러진 상태로 만들었는 그런 자연 상태를 흐트러진 상태로 했을 때 L 값을 곱해주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상태의 그 토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서가 없으면 무조건 자연 상태의 토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호가 이렇게 옮긴다 그러면 흐트러진 상태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1.4분의 1을 곱해주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 값은 1.4분의 1이다. 2는 작업 효율이 0.8. 자, 이거를 구하면은 뭐 계산해서 보시면은 얼마죠? 115.2 115.2 단위가 루베 퍼 아워 1시간에 이만큼 옮긴다. 이것을 이제 분으로 고쳐야 되죠. 시간당 이렇게 옮기면 분으로 하면 60을 나눠주면 되죠. 60을 나눠줬을 때는 1.92 루베 퍼 1분에 1.92 루베를 옮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5톤 트럭에 이것을 실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단위를 맞춰야겠죠. 15톤 트럭을 15톤을 부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그 흙의 단위 중량이 1.5톤 퍼 루베가 되죠. 그래서 15톤을 1.5로 나눠주게 되면은 10 루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가 이제 10 루베로 되는 것이고, 총 옮겨야 될 덤프 트럭의 식재가 아니라 실어야 될 토량이 이제 10 루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시간당으로 분당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총 10 루베인데 1.92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1.9에 5.20 뭐 83 뭐 해서 쭉 나오면은 이것이 5.21 반올림에서 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틀리기 쉬운 게 토량 환산 계수 F를 구하는데 이것이 L 값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L 값에 역수가 들어간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상태의 토량이기 때문에 L 값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88번이 되겠죠. 배수 방법에서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다. 다음 중 합류식 배수 방법의 장점으로 어떤 것이냐?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은 우수하고 오수를 합류해서 같은 동일한 관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분류식은 우수관, 오수관을 별도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합쳐지니까 시공이 용이하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죠. 수질 오염 방지는 못하고요. 합쳐서 보내니까 전 오수를 하류 처리량으로 도달시킬 수 있다. 뭐 다 아닙니다. 에폭시 수지 접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다 맞는 얘기인데 4번 보시면 내 알칼리성이 적어 콘크리트에는 사용이 어렵다가 아니라 콘크리트 보수 균열에 에폭시 수지 접착제 씁니다. 접착 강도가 강하고 내약품, 내열, 내수 성능이 뛰어나서 그런 콘크리트 균열 보수나 금속의 접착에도 사용을 하는 것이 에폭시 수지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 도서 간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때 적용하는 순서로 어떻게 맞는 것이 어떤 거냐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걸 보실 때 현장에 맞는 것, 맞는 설계 도서, 현장에 특화된 설계 도서가 제일 먼저 준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물량 내역서 현장 설명서 중에 그 현장에 특화돼서 나와 있는 설계 도서는 현장 설명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공사 시방서 중에서도 표준 시방서가 아니라 특기 시방서, 그 공사 현장에 있는 그런 것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면, 그리고 시방서 중에 표준 시방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역서는 가장 나중에 들어간다. 표준 시방서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해보면은 현장 설명서 DBAC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